일단 어제 외국인들이 이만큼 샀다는 거는 굉장히 가장 큰 의미가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급등하더라도요. 뭔가 가속이 나오려면 8만 원을 넘어야 본격적인 가속이 나올 겁니다. 내 종목 중에 대표주자들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앞서서 뭐 삼성전자 이야기 말씀 많이 하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금쪽이었는데 삼성전자 드디어 삼성전자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제 엔비디아의 CEO께서 삼성전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를 초반에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약간의 힌트가 있었던 게 계속 HBM 섹터들이 다 달려나갈 때 갑자기 바닥에 있었던 레거시 소부장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원익 IP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보면 그냥 PSK 홀딩스 말고 PSK 시가 1등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뭐 유니셈이라던가 전통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막 터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뭔가 이제 낸드나 전통 DDR과 관련된, 왜냐면 결국은 HBM이나 AI 가속기를 관련된 프로그램 돌리려면 또 DDR들이 전통 반도체들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겠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근데 과연 언제일까가 사실 의문이었던 거죠. 그동안 너무 HBM 쪽으로 수요가 확 가니까. 그리고 어제 대망의 아침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아침엔 사실 별 볼일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총이 시작되고 나서 일정 부분 지나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죠.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대량 거래를 동반한 급등은 2016년 5월 30 그때 당시에도 서버 디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110만 원에서 130만 원에서 260만 원 갔었을 때 그때의 흐름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쭉 앞전기 당겨서 보시면요. 네. 자, 어디냐. 네, 여기입니다, 여기. 요때였는데, 요때도 그때 지금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거래량이 5,200만 주였었습니다. 네. 5,200만 주. 근데 지금으로 어제 터진 게 5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어제 5천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거래대금 상이 더 많이 터졌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제 그리고 외국인들이 1,200만 주를 땡겼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삼성전자에 걸어왔던 기대, 플러스 시나리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추가적으로 AI 가속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제 삼성전자도 새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다 과연 그 새로운 가속기와 관련된 템베거 종목이 뭘까? 우리가 상반기에 지금 테크윙이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한미반도체가 히트쳤고 있었고, 뭐 그랬던 것처럼 과연 새로운 가속기에 나온 삼성전자와 관련된 템베가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들 오늘부터 아주 부지런하게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지금 우리 방금 전에도 그 얘기를 네. 했지만은 그 AI 가속기 그거에 대한 실체의 그러니까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얘기했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거 하나의 테마가 될 수도 있겠네. 당장 삼성전자의 그렇죠. 계획이니까 네. 관련주들에 대한.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이 사실 좀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 당연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과연 될까? 그냥 말만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들이 강한데, 일단 어제 외국인들이 이만큼 샀다는 거는 이거 갑자기 되돌려서 팔지 않는, 뭔가 악재가 터져 되돌려 않는 이상은 굉장히 가장 큰 의미가 생각합니다. 중소형주에서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대량 거래, 요거는 블록들이었습니다. 앞에 요거는 블록들이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중소형 중에서도 이런 대량 거래가 빵 나오면 누군가 매집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어제 외국인들이 샀다는 거는 진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거대로 삼성전자의 레거시 반도체와 HBM이 동시에 성장하는 그림이 올 하반기까지 해서 내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우려스러운 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2016년에서 2017년도 삼성전자 갈 때 그때 삼성전자만 갔어요. 하이닉스랑. 소부장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도주 쏠림 현상이 더 갈 수 있다. 어제 보면 삼성전자 이렇게 가니까 다른 종목 다 윗꼬리 순식간에 달았었거든요. 어제 코스피가 1.3% 오르고 코스닥은 살짝 올랐는데 하락 종목 수가 어제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코스닥에서는 종목을 반도체 쪽으로 갖고 있더라도 쉽지 않은 장이었지만 종목을 너무 분산시켜 놨어도 사실 쉽지 않은, 잔고가 크게 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2016년처럼 우르르 올라가는 시장은 저는 아닐 거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는데, 어제 보면 지수가 1.3% 올렸고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둘러싼 어떤 수급들이 다 전반적으로 했을 때 한 30% 정도거든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어제 5% 올랐으니까 딱 삼성전자가 지수 딱 올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평균치 맞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운용사분하고 몇 명 이제 말씀 나눴는데, 이런 부분도 여전히 자기도 우려스럽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국계 운용사 이제 임원분이셨는데 2016년대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삼성전자의 독주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이 망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쪽 섹터들은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 섹터에 배분을 했을 때 TSMC도 어느 정도 차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나 다른 여타 소부장들, 일본의 어떤 뭐 ETF나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은 다 외국계 자금들이 다 이미 차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흐름으로 자금이 쏠린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쪽으로밖에 외국계 자금들은 집중적으로 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덕분에 어제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하이닉스가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간 뭐 이런 부분들은 키 맞추기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면서, 하이닉스가 그동안 너무 삼성전자 대비 강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지만 지금 5% 올랐잖아요. 그렇지. 최근에 다른 대형주들도 그 정도의 변동성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금 일단은 어쨌든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올해는 네. 반도체주 네. 꼭 들고 있어야 된다. 두 종목 올해는 중에 하나는 그럼요. 들고 있어야 된다. 이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 종목 4개 꼭지인데, 4개 꼭지 중에 하나는, 또는 4종목 중에 대표주자들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너무 급등하면 분명히 또 아래쪽에 있는 뭐 밸류업이 올라간다던가 2차전지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크게는 이 4꼭지 안에서 놀아야지, 괜히 지금 다른 쪽 섹터 정말 시장이 안 좋아서 다 우르르 무너질 때 그때나 반등이 나올 건데, 그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돈이 노는 쪽에서 놀아야 올해는 주식으로 내기가, 주식 매매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그렇기 아니면 때문에 그냥 반도체 ETF나 네. 아니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도 ETF. 그렇지만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렇게 돈이 쏠리고 올라간다고 네. 하면 다른 주식은 재미없지만 지수는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네. 코덱스 레버리지, 그렇죠. 코덱스 레버리지가 네. 상당히 괜찮은 충분히. 아이디어일 것 같기도 네. 해요. 어제 좀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요. AI 소부장 ETF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많이들 매매하시는 게. 하나는 코덱스고,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얘는 어제 심지어 하락했어요. 어제. 네, 그리고 타이거 소부장은 AI, 이제 하나는 삼성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다른 데서 하는 건데요. 얘는 어제 올랐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구성 종목이 달라서 그래요. 구성 종목이.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구성 종목들을 잘 보시고, 비중들 잘 보시고, 내가 공부하는 쪽이 나랑 취향에 더 잘 맞는 쪽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완전히 같은 AI 핵심 장비였는데 갈렸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장이 반도체 뭐 아무거나 사면 먹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순환매가 예전에는 뭐 한 일주일 가고 다른 거 올라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래도 순환매가 한 2, 3일 주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루에도 순환매가 장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굉장히 좀 빠르고, 어떤 뉴스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좀 반응하기 때문에 좀 약간 민첩하게 장중에서 대응하시면 진짜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꼭지 내에서만 일단은 저는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사실 방산이나 뭐 전략기기나 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쪽 비중은 사실은 뭐 개인의 취향대로 하시겠지만 일정 부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사실 전력기기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낙수효과로 내려온 거거든요. 반도체 AI 돌리려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에서부터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국면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AI와 일단은 올해는 상반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첫 번째 인하할 때까지는 그게 세린메이가 될 수도 있고 할 때까지 금리 인하 일단 1회 할 때까지는 저는 일단 주식 비중은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은 뭐 거의 비둘기였거든요. 그렇지. 1, 2월 뭐 울퉁불퉁하다, 뭐 상관없다, 그냥 하기는 할 거다. 그러면서 어제 어쨌든 시장이 안정된 거고, 그 다음에 뭐 미국 반도체가 미국도 사실 애플도 상승 거의 반납하고 전기차는 지금 목표가를 반으로 뚝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도 펀더멘탈 따라서 움직인다. 결국 시장의 자금이 가장 정답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당장은 반도체 쪽에서 비중을 조금 그래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변동성이 심하긴 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GTC도 있었고 다음 주에 또 삼성에서 하고 있는 mem콘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세론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세론이 나오더라도 올라올 때도 또 빨리 올라온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저는 너무 손절매, 너무 빠른 매매는 너무 빠른 매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설레발이라고 하면 네. 일시적인 거였다면 어제 매도하신 분들이 잘한 건데 네. 반대로 이게 어떤 삼성전자의 추세적인 상승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2조 원을 털린 거거든, 개인들이. 그렇죠. 어제. 네. 그게 좀 안타까운데 약간 좀 안타깝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네. 그다음. 네. 그리고 어제 특징적인 이제 소부장 쪽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어제 PSK 홀딩스였습니다. 네, PSK 홀딩스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HBM 4대장이 일단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PSK 홀딩스,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저는 일단은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얘네가 저는 일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4대장. 근데 어제는 그 중에서 PSK 홀딩스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삼성전자와 비슷한 궤를 같이 하면서 어제 큰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한미반도체도 별썩 재미없었고 이오테크닉스도 재미없었고 사실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어제 장중에 조금 급등하긴 했었습니다만 음봉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저는 조금 괜찮아질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가속기 만들려면 엔비디아에 직납하던 애들이 결국은 삼성에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장을 말씀드렸던 애들이 결국은 계속 저는 이 추세를 이어져 갈 거라고 보는데, 그거 말고 뭐 이제 이군들에 있는 지금 더 수익률은 좋지만 뭐 테크윙이나 그다음에 뭐 GST나 이제 그 주력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소부장의 자기들만의 고유 영역으로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애들을 저는 이제 2군으로 보고 매매는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PSK 홀딩스가 전형적인 뭐 외국계 트레이더들의 추세 추종 관점에서 전형적인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총도 작은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오늘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아침에 시가 갭이 뜨겠죠. 분명히 뜰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 너무 급하게 따라잡지 그치. 마시고요. 갭이 너무 뜨면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생각보다 안 좋아서 기대보다 안 좋아서 음봉 나고 쭉 밀렸다가 또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테크윙이 거의 300% 났지만 이 중간중간을 뚫고 보면 정말 매도가 겁났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들이었거든요. 이 대량 거래를 신호로 이걸 신호탄으로 관성이 잡히면 그 추세를 관성으로 쭉 밀어 올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처럼 그 테마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확실한 실적이 담보돼서. 그러니까 실적이 바탕이 돼야 네, 이게 무조건. 조금 길게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실적들 나오는데 이것보다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실적이 일단 좋아지고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좋은 것들이 많죠. 지금 시총 보면 시총 1조 대 되는데도 실적이 적자낸 기업들도 좀 있었고, 좀 실적이 이것밖에 못 벌어? 라고 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그 시총이나 주가가 합당화되는 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도 지금 시총이 과연 버블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기는 한데 아직도 점유율이 굉장히 가속기에 대한 점유율이 높고 하반기까지 영업 이익률이라던가 그 다음에 마진들이 굉장히 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비단 한국에 없느냐? 아직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 다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레거시 쪽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안 올랐던 게 아까 잠깐 PSK, 그러니까 전공정 쪽. 네, 전공정 쪽, 네, 선남공 쪽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 보면 향. 그렇죠. PSK 그 다음에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 이거 다 바닥에서 거래들이 빵빵 터지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추세선 위로 다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잠잤던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반도체는 말씀드리겠고, 올해 하나 꼭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PBR, 저PBR 주식들, 밸류 프레임 관련 주식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만기일 날 다른 거 다 밀릴 때 밸류 프레임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2,700을 지켜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밸류 프로그램은 제가 알고 그리고 제가 주변 분들 그리고 높으신 분들한테 듣기로는 단순한 총선용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총선 정책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더불어서 올 한 해를 지배할 하나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4대 테마 중에 하나로 넣었던 거고, 밀릴 때마다 또는 지금 그런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전혀 변동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삼성물산, 생명, 뭐 보험 주식들, 금융주 주식들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며칠 전에 확 밀렸을 때도 아래꼬리가 쭉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밀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이런 주식들이 밀리면 차라리 아예 포트에 없다라고 하면 이런 주식을 좀 담고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 관리를 그렇게 좀 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서, 일단 2차 세미나가 5월에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세제와 관련된 혜택들을 지금 주겠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사주 매입 공시한 회사들한테는 이제 뭐 상속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2월 달에 나왔던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별거 없었네였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 밸류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권리를 다하겠다. 그러니까 그 운용자로서의 권리를 다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PBR과 관련된 주식들 가격은 많이 올라왔지만 밸류는 사실 아직 여전히 올라갈 폭이 많이 있거든요.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계속 관심 갖고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 저 대통령의 그 발언이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 뭐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4월 달로 총선은 끝나지만 또 2년 후죠. 대선. 이게 이제 그 1,500만 이 주식 투자자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새롭게 부를 형성할 만한 수단이 부동산이 이제 좀 어려운 것 같고 주식.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부를 올려야 또 표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좀 대선까지는 끌고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선진국형으로 가야죠. 미국 같은 경우는 401K에서 강제적으로 뭐 ETF부터 시작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구조가 돼야겠죠. 그런 구조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말 안전자산에만 퇴직연금들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가 점점 이제 금융자산 쪽으로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발제로는 아니다. 물론 총선 전후로 해서 뭔가 이제 한 텀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좀 밀릴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때가 오히려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좋은 종목들은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나머지 하나가 이제 두 개가 이제 2차 전지하고 바이오인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리튬 가격도 많이 하락했고, CATL도 바닥에서 급등을 했고, 뭔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터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46파이 배터리를 앞으로 더 생각보다 빨리 당기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 2차 전지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46파이 배터리로 보면 가장 양산이 빨랐던 거는 엔솔이었는데 지금 삼성 SDI가 공격적으로
전고체에서는 우리가 가장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는 전고체에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고 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뭔가 개선이 보고 있는 거는 다중파이 배터리 우리가 사실 2026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년으로 앞당기겠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가 좀 많이 터졌습니다. 이제 전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SDI는 이제 손실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로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위에 뭐 이제 어떤 선을 긋더라도 이제 여기는 이제 세팅되어 있는 선들이 있지만 다 위에 어떻게 보면 다 저항이거든요. 그 저항 또는 마디 저항이든 이평선 저항이든 닿을 때마다 계속 물량들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한 번에 쫙 치솟는 그림이 나오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대형 호재를 동반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런 관점이더라도 혹시나 이제 지금부터는 밀릴 때마다 천천히 매수해 가면서 보시면 2차 전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종목들도 전고체 쪽에서 계속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는 사실 머니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신약 개발 업체들이 변동성도 크고 실적보다는 내러티브라던가 그리고 막상 그와 관련된 약들이 나왔을 때 빵 뜨고 세론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쨌든 올 한 해 계속 이어지는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키워드고 그 다음에 역시나 신약과 관련된 키워드들입니다. 4월 달에 아마케 있고 5월 달에 신약 발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그 전에 매매의 이제 결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혹시나 그 발표 전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비중 축소 조금씩 하면서 만약에 세론이 나올 걸 대비해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좀 가져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장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이 되겠죠. 네. 특히 반도체.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약간 또 포모 현상이 빚어질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동안 삼성전자 무시했다가 아니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좀 낮게 팔았는데, 그러니까 손실을 본 분들이 그냥 손절을 하고 다른 데로 갔는데 뭐 이런 분들. 그러면 이제 또 쫓아갈까봐.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하이닉스 사신 분들이 지금 어제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이제 영업부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처음 통화하시는 분이었는데 어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억울해서 미쳐버리겠다고 막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 오늘 급등하더라도요. 뭔가 가속이 나오려면 8만 원을 넘어야 본격적인 가속이 나올 겁니다. 이게 2021년부터 계속 눌러져 있었던 물량들이 8만 원에서 8만 2천 원 사이 많이 뭉쳐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너무 많이 떠가지고 8만 원, 8만 2천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거고 거기서 되돌릴 때 들어가시는 게 저는 안전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하이닉스 아주 좋죠. 네, 충분히 하이닉스는 실적으로 보든 성장성으로 보든 충분히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돼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섣불리 매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두 개 중에 하나 또는 둘 다라도 저는 가지고 가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